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부터 수학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때 성적도 워낙 안 좋았기에 남은 기간에 아무리 내신을 올려보아도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신 영향력이 적은 논술 전형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글을 좀 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에 부모님과 상의하여 논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학년 2학기 때부터 조금씩 시작해서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전정원 선생님과는 재수할 때부터 함께했습니다. 결코 논술을 쉬운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수학을 못했기에 재수를 해도 인서울이 쉽지 않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논술에서 무조건 붙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써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육모 이후로 수능 일주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퇴고를 했습니다. 귀찮은 날에는 노트북으로 타자를 쳐서라도 다시 써보려 했습니다. 퇴고를 할 때도 잘 쓴 친구들 답안과 선생님께서 수업하신 내용과 제 피드백 답안을 모두 합쳐서 합격 답안으로 써보자는 생각으로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최저 때문에 수능 공부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상위권 학교들이 논술에서 최저를 요구하기에 수능 공부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저는 논술 공부에 매진해온 시간이 최저 미충족으로 소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수능 공부도 했습니다. 저는 재수 후반부에는 수학을 버리면서 최저 충족과 논술에 집중했는데 그래서 스스로 불안한 마음이 더 크고 힘들었습니다. 논술이 다 떨어지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은 수학까지도 버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압도적으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추천합니다. 아마 모든 논술러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정말 그 정도로 필요한 과목입니다. 논술 지문에서 관련 주제나 사상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학교 측 해설에서도 위 세 과목에서 많이 인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지문으로 등장한다면 글을 정독하고 답안을 쓰는데 속도가 확 붙기 때문에 세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추천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최저 충족도 중요하기에 해당 과목이 자신과 맞지 않는데도 굳이 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현역 초반에는 3원을 했다가 세사로 바꾸었는데 오히려 바꾼 과목으로 최저를 다 맞추었기에 위 세 과목 선택에 엄청 압박을 느끼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든 대학교 시험장의 공통적인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옷은 얇게 여러 겹을 입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답안 작성 시 둔해지는 것보다는 조금 춥더라도 얇게 입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시험장에 여유 있게 도착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감독관이 일찍 들어오기에 스스로 예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일찍 가는 게 좋습니다. 셋째, 청심환 같은 걸 먹는 경우가 있는데 비추입니다. 적절한 긴장은 답안 작성 시 집중력을 높이는 데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생리기간에 맞춰 피임약 꼭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국대 시험장 주의사항입니다. 자율착석이었고 시작할 때 필기구를 나누어 줬는데 저는 사용하지 않았고 제가 가져간 필기구를 썼습니다. 독특하게도 30초 전까지 계속 남은 시험 시간에 고지하셨는데 좀 거슬리고 방해되었습니다. 문제집 회수하지 않고 가져가라고 한 학교도 처음이었습니다. 재수 생활을 하면서 공부 자체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힘들지 않았지만 가끔씩 결과적으로 합격해야 한다는 점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는 친구랑 학원 근처에서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다녔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진 이후에는 노건 아파트 하유장에 가서 맨날 치즈호떡을 사들고 산책하면서 먹었습니다. 공부할 때에는 온전히 집중하고 하원할 때 학원 통학버스에서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저녁에 부모님이랑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일단 학원에 수강생 수가 많다 보니 다양한 친구들 답안을 보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논술을 입문하는 학생들에게는 감을 잡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글의 내용만이 아니라 글자 크기나 모양 같은 세부적인 것들도 피드백을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성적표도 나누어 주시기도 하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신경이 안 쓰인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게 곧 논술의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기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활용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정원 선생님이 진짜 솔직하신데 그런 점이 내가 나아지는 데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돌이켜보면 종종 해주시는 사소한 말들도 재수 생활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논술을 선택한 것에 있어서는 각자의 사정이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왕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어가세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 관리입니다. 저는 수능 한 달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앉아있지 마시고 조금씩 움직이고 유난이라고 생각해도 영양제 잘 챙기면서 꾸준히 관리하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또 스스로를 조금 믿어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그게 잘 안 되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의 셀프 칭찬도 필요합니다. 논술을 운이라고 하지만 그 운에 걸리기 위한 노력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입시 결과에 아쉬움이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정말 할 만큼 했기에 후회나 미련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에게 주어진 입시 기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꼭 나중에 합격해서 합격 수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안녕.